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생산기술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생산기술의 종류 중에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데, 첫 번째 어떤 기술이 있었죠? 네, 지금 화면의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조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건설 기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생명 기술. 이렇게 생산 기술에는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생명 기술, 이 대표적인 세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조 기술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총 우리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제조 기술의 의미입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생산 기술의 의미랑 거의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생산 기술의 의미랑 비슷한 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연에서 뭘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재료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을 변환하여 가공하여 만드는 제품들을 바로 제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스마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뭐가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유명하죠. 이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가장 중요한 부속 부품인 반도체.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제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의 재료, 어디서 얻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자연에서 얻는데, 이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모래. 이 모래 속에 있는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이 반도체의 주 재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고 가공이란 것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앞 시간에 설명했던 공정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공보다 이렇게 대소를 비교하자면 가공은 조금 공정보다는 작은 의미이다.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원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어떤 물건을 가공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이 가공 공정이다. 가공이랑 공정이랑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정이 조금 더 큰 의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제조기술의 의미를 알았으니 제조기술의 특징도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제조기술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제조기술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어디서 얻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연에서 얻은 필요한 재료를 얻는다는 게 제조기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얻는 것도 제조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래. 이 모래를 얻어서 우린 뭘 만든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를 얻어서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조 기술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설 현장, 그림만 봐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하고 연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까 이 그림에서도 어떤 것들이 대처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로봇들이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조기술의 특성 중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장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제조기술의 특성 세 가지가 또 등장을 했네요. 자,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보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끊임없는 기술을 개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요. 자, 선생님이 계속 예를 들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의 시초를 한번 보자고요. 왜 스마트폰이 잘 안 써지냐?
자, 이런 스마트폰. 맨 처음에 이 스마트폰은 뭐였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에까지는 전화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화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에 뭘 결합시켰죠? 그렇죠. 인터넷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죠? 그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새 나온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반을 접을 수 있고 이렇게도 접을 수 있고 Z 플립이라는 삼성 핸드폰이 또 등장을 했죠.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건설 기술과 생명 기술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을 보면은 다른 분야의 기술의 바탕이 되고 상호작용하거나 융합을 가능해요. 지금 이게 왜 제조기술의 특성이냐면 여러분 혹시 요새 인터넷 속에서 로봇팔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로봇팔들, 지금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팔이 절단되거나 팔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 로봇팔, 의학기술의 하나인데요. 자, 이러한 지금 로봇팔 만드는 거 무슨 기술일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제조기술이에요, 제조기술. 그런데 이 로봇팔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팔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생명기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팔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공적으로 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 중에 사교작용하거나 융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조기술의 특성 이해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으로는 개인의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줌. 저희가 지금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뭐죠? 그렇죠. 현대가 있죠. 그리고 기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핸드폰 업체. 그렇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제조기술을 발전시킬수록 우리나라가 그 기술들을 어디로 수출을 하죠? 그렇죠. 해외로 수출을 하면서 우리 국가 경제 이바지에 큰 도움을 제공한답니다. 어떻게 제조기술의 특성 6가지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모든 산출물,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모든 산출물, 이거는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완성품은 하루아침에 내가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생산기술 역시도, 제조기술 역시도, 건설기술 역시도, 생명기술 역시도 모든 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바로 제조기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건설기술에서도, 생명기술에서도, 수송기술에서도 이 모든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 꼭 좀 잘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단계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설명은 뒷장부터 이루어지겠지만 제조기술 시스템은 굉장히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제조기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이 되먹임은 많은 용어들을 많이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드백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상담할 때나 뭐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 더하기 1은 4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선생님이 머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이 지금 더하기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먹임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토익 과정 산출 되먹임 꼭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 기술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재료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몇 가지 조금 더 가지고 있는데 생산되는 제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투입되는 요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전화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을 만들려고 해. 그런데 전화기에 들어가는 재료랑 노트북에 들어가는 재료가 같을까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뜻은 생산되는 제품의 성격과 종류는 노트북과 전화기로 나누어지겠죠.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투입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입되는 요소가 같더라도 처리 과정에 따라 전혀 다른 생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먹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을 여러분들이 후라이팬에 끼면 계란 후라이가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냄비에다 삶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삶은 달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료는 동일하지만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출하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념을 유념하면서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투입입니다. 투입,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서 자꾸 재료를 얻죠? 그렇죠. 자연에서 얻은 재료. 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준비하는 게 투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에너지, 자본, 사람, 정보, 기계, 지식, 공장, 시설, 도구, 기계, 시간 등이 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투입에 해당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선생님이 온라인 학습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지금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재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재료도 종류도 다양하고 자본은 지금 우리 돈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면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고 당연히 기계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제조기술 시스템에선 투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투입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원자재의 모양이나 특성을 변화시켜 가공과 처리, 그리고 조립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최종 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공정, 이런 것을 배웠죠. 이 공정이 이 과정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부품의 생산,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의장, 완성 차량, 검수.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기술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조기술 시스템 중 자동차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맨 처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이 지금 원자재라는 것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료의 모양이나 특성을 변화시켜 원하는 부품만을 만드는 공정을 부품 생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프레스는 뭐냐면 금속으로 만든 틀을 장착한 후에 강한 압력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판을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흙놀이 한번 해보셨나요? 찰흙? 찰흙. 찰흙 놓으면은 지금 내가 곰돌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곰인가? 곰이 좀 이상한데? 이거 곰이 좀 이상하네요. 자, 곰. 곰입니다. 이런 곰 모양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그림처럼 곰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문방구에서 이렇게 생긴 이것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긴 곰 모양 곰이에요, 곰. 곰 모양 틀을 사죠. 그래서 이 곰 모양 틀을 찰흙에다가 그대로 갖다 찍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죠. 이 찰흙보다는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우유를 아이스크림 틀에, 이런 틀에 부어가지고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원하는 모양을, 금속을 원하는 모양을 찍는 것을 프레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작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레스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찍어냈으면 프레스 가공으로 만든 판을 조립, 용접, 차의 모양을 만들며 차체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정을 조립 공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조립은 너무 많이 해봐서 다들 알고 있죠. 그냥 여러분들 지금 미니카 조립하듯이 미니카 아니면 프라모델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차체 조립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용접은 어떻게 보면 금속을 붙이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금속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테이프나 풀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녹여서 두 가지 금속을 이렇게 생긴 두 가지 금속을 여기를 결합하는 것들을 용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젠 도장입니다. 도장은 뭐냐면 색을 입히는 거예요. 색. 지금 이 회색의 차량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색으로 외관을 꾸미기 위해 다른 차와 구별하기 위해 차 색을 여기 보이죠? 색? 그렇죠. 외관을 꾸미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차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동차를 조립할 때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프라모델 있죠? 프라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유성 매직이나 이런 걸로 색칠할 수 없으니까 페인트를 뿌려요. 페인트를 뿌리는 건 역시도 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의장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앞부분에서 봐왔던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외관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안에 철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핸들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여기서의 이 의장이라는 용어는 차체 실내에 부품을 장착하고 기계 부품을 조립하여 전기장치 등을 배선, 배관 작업 등을 함으로써 차량에 완성하는 공정을 의미해요. 자동차를 혹시 좋아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동차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 쌤 너무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그걸 본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엔진. 그런데 이 엔진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휘발유로 작동도 하지만 플러스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장치들을 배관하고 배선하는 게 이 의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검수. 검수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텐데 간단해요. 이 검사는 그냥 검사랑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동차 이젠 산출물,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이젠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결과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검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공정을 검수라고 합니다. 그럼 과정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산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단계인 산출입니다. 산출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없어요. 그냥 그겁니다. 결과물. 이젠 결과물을 확인하고 이젠 여러분들 품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출을 할 때 여러분들 품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여러분 집으로 배송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바로 이 되검입니다. 되먹임. 되먹이면 뭐냐면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완성돼서 이쁘게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한 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지금 빨간색이네? 그러면 이 되먹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청한 차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나온 차는 뭐야? 아, 빨간색이 나왔네요. 그럼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걸까요? 그죠? 과정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도장을 했던 과정. 도장을 했던. 도장을 할 때 파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 차는 지금 빨간색으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로
되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되먹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조기술 시스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투입, 그 다음 뭐였죠? 과정, 그렇죠. 그 다음 뭐였죠? 산출, 그리고 피드백 또는 뭐? 되먹임. 어떻게 제조기술 시스템 잘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데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잘 들었는지 또 퀴즈를 내줘야겠죠. 이번 강의 역시도 퀴즈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조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및 되먹임 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OX 맞힐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조기술 시스템의 투입 요소가 아닌 것은 재료, 자본, 사람, 시간, 부품 생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열심히 학습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니 이 과제의 정답은 학습방, 과제 제출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과제 제출은 출석과 연결되니 무조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